여러분들은 차트 없이 일정 매매 또는 테마 매매를 하려면 이건 스윙 투자밖에 없어요. 스윙 투자로 가면은 테마가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트는 어차피 보는 게 거래대금밖에 없으니까 일봉 위치랑 그런 거밖에 없어. 사실은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많이 보지 않으시려면.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단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차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심지어 비율로 따지면 차트가 80%고요. 그리고 이 테마는 20%예요.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의 흐름이 궁금한 사람들은요, 주식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오를까요? 이거 다시 오를까요? 여기서 샀는데 물려있다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제 얘기 똑똑히 들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수급이 왜 들어왔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보고 차트상의 위치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를 판단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애초에 관점을 바꾸시라는 거죠. 종목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재작년 2022년도 6월에 급등을 했었고 9월에도 급등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나서 12월에도 반짝 한번 들어왔다가 쭉 하락을 하고 최근에 10월 달에 최초로 여기서 상한가를 가면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됐던 종목이에요. 자, 10월 7일이죠. 10월 7일에 이 메모 내용을 보면은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 중국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 기대감 등의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로 급등주 정보 가서 10월 7일로 가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탑 30 종목을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 피델릭스가 있어요. 항상 맨 위에 있죠. 그죠? 중국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를 했다네. 그래서 올랐고 상한가를 갔고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테마소를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 얘는 무슨 종목이에요?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네. 테마대가 이렇게 한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영향을 미쳤는가? 10월 7일날 떴던 기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기간을 10월 7일로. 자, 피델릭스 10월 7일날 2시 10분에 떴던 뉴스고요. 중국 정부 부양책의 대주주 SMIC, 스믹이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 제휴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피델릭스가 SIMC와 전략적 제휴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심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가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피델릭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이 부양책 관련해서 뭐 부양책이 별로 안 크니 이러면서 또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 반도체 수급이 높은 대외 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해서 중국 반도체의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급등을 하는 것들이 중국 반도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피델릭스로 온 거예요. 지금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중국 경기 부양책과 중국 반도체 이 두 개가 동시에 피델릭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어떠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때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마다 피델릭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상승률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피델릭스 말고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봐요. 그러면 형성그룹이 또 있네요. 그죠? 반도체 종목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주사 항상 중국 관련된 뉴커가 많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이거든요. 피델릭스라는 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좀 갭 뜨고 쭉 하락을 했거든요. 장 초반에 슈팅을 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물량은 더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락, 그 다음에 10월 15일 급등 한번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오늘 어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급등을 계속 해줬어요. 물론 오늘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종가가 3%이기 때문에 탑 30에는 안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날 잡혔겠네요.
그러면 카페 가서 10월 18일 탑 30을 보면은 피델릭스가 잡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TSMC, 화웨이, 미국 당국 조사 소식 속 최대 주주, 동심 반도체 주식 유황공사 반사수의 기대감에 급등했다. 그럼 결국에는 피델릭스는 지난번 최초로 상승했을 때에는 중국 경기 부양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TSMC랑 화웨이가 미국에서 조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로 또 엮여서 다른 테마로 엮여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든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갈까요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왜 갔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앞으로 어떤 뉴스가 뜨고 어떤 기사가 뜨고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급등을 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짜지잖아요. 경기 부양책 관련한 뉴스가 오후에 뜬다거나 장 마감하고 뜬다거나 새벽에 뜬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뉴스가 장 마감하고 뜬다거나 새벽에 뜬다거나 그런 관련된 뉴스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피델릭스가 언제 갈지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스윙 투자 관점, 물론 뭐 단타 관점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피델릭스가 언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다 차트 관점을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앞쪽에서 10월 7일이죠. 10월 7일 날 상한가를 갔어. 거래가 들어왔죠. 앞쪽에 없던 거래. 여기서 거래가 한 번 터졌는데 거래 터진 뒤로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한 번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한 번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신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신뢰도가 있죠. 많이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급등을 했다? 꼬리 달린 거 관계없어요. 왜냐? 꼬리 달린 거는 여기 241선 안에서는 꼬리 달린 게 비일비재하거든. 오히려 매집하고 쭉 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구나. 돈을 꾸준히 넣어주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에 들어간다? 나이스. 저점이구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 4등분선 그어놓고 1200원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허리선에서 돌려주고 있네. 계속해서 흐름이 들어오고 있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진짜 높은 확률로 여기 고점을 뚫는 거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모든 흐름은, 모든 돈은 연속성을 띌 때, 그리고 그 연속성이 거대한 자금을 끌고 들어올 때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은 차트를 가까이 보더라도 좋은 차트고 이렇게 멀리 보더라도 좋은 차트예요. 물론 이렇게 박스만 형성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저점이나 아니면 뭐 240선, 121선 등등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 여기 이탈하면 몇 퍼센트 매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짜려면 매수해놓고 이렇게 물려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해놓고 내일이 두렵다고 하시면 이런 시나리오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짜실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주식 투자를 처음 공부하실 때, 주식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주식 투자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피델릭스가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되냐면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오늘 새벽에 미장이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미국장을 상승을 시키는 또는 하락을 시키는 그런 주요 요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이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거는 넷플릭스가 상승을 했어요. 11%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애플도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실투스 할 때 PPT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넷플릭스가 상승을 하면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주들이 급등을 했다. 옛날에 이제 오징어 게임 상승했을 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최근에 미디어 관련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웹툰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웹툰을 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웹툰 종목들 올려놨고, 여기는 없지만 수성 웹툰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조금씩 들어왔었죠. 장 막판에. 물론 장 초반부터 안 가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뽑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 기사들이 조금씩 나왔다고 해서 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있고, 이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에서 어떤 테마에 영향을 주는지를
상상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목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종목들은 1등주, 2등주가 갈리게 됩니다. 항상. 미디어 웹툰주가 항상 미스터블루가 항상 1등이고 핑거스토리가 항상 2등이고 그런 거 없어요. 관련된 종목 중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1, 2등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미스터블루를 매매하셨어도 오늘 핑거스토리가 대장주면 핑거스토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 테마로 구성을 하는 걸 보셔야 되고, 이 테마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구성되는지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죠. 오전장, 전일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항상 뽑아 놓는데, 여기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북한, 우크라 파병 관련해서 방상주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스페코가 대장주였죠. 차트상으로 가보면 스페코가 오늘 시가가 6%까지 올랐다가 고가에서 3% 정도만 상승시키고 하락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피레침 쏘고 쭉 내려간 거예요. 대신에 한일 단조라는 종목은 시간 외에서 3%밖에 오르지 않았었지만 차트상에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를 4%, 고가를 15%까지 올리면서 급등을 했고요. 10% 이상 급등시키고 한 30분 정도를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쭉 내려왔고, 중간에 반등도 한번 줬고요. 그럼 얘가 대장으로 나선 거죠. 하지만 당일을 주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일 단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가 아니라 앞으로 우크라 또는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이슈 사항이 나올지 말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곳에서 북한군이 갑자기 어디를 습격했다, 갑자기 우크라를 어디 공습하는데 북한군이 활약을 했다 이러면은 또 올라가겠죠. 그럼 과연 그때는 한일 단조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스페코가 올라갈 것인가? 차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더 폭넓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이 될 거예요. 한 종목 한 종목 스페코만 딱 집어서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테마들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탑10 종목 여러분들이 실투수 과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탑10 종목 A님이 벌써 올려주셨어요. G2B 바이오, 비만 펩타이드 성분 50% 주입 성공, 드림CIS 상한가 간 거, 인스피언 신규 상장주, CU박스, 루미드 오늘 신규 상장했죠. 얘도 또 하락을 많이 했는데 내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테마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는 이렇게 종목명과 테마를 나누면서 오늘 가장 많이 상승했던 비만 치료제로 많이 엮였는지, 신규 상장주로 많이 엮였는지, 로봇인지, 아니면 신공 열풍인지 테마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주 정리를 안 해놨지만, 테마주 정리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엮여있는 종목들, 제이시언, 코콤, PC디렉트, 오늘 제이시언 좀 갔어요.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6%, 한 7% 정도 급등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장 초반에 쐈죠. 장 막판에 급등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고점을 맞추고 쭉 떨어졌죠. 하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제이시언이 언제 또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드론 관련주가 어떤 식으로 기사가 또 떠야 될까요? 미국 드론 시장 진출 문턱 낮춰줄 MOU. 그러면 미국 시장 관련된 드론 관련된 뉴스가 뜬다든가, 제이시언 관련된 종목 뉴스가 뜬다든가, PC디렉트, 코콤 관련된 종목의 뉴스가 뜬다든가 하면은 또 이 테마로 우르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신 뒤에 차트를 대입해서 보시는 거예요. 차트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래 터진 거,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단타라 그러면 단타 타점을 노릴 수 있는 게 결국엔 차트예요. 여러분들은 차트 없이 일정 매매 또는 테마 매매를 하려면 이건 스윙 투자밖에 없어요. 스윙 투자로 가면은 테마가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트는 어차피 보는 게 거래대금밖에 없으니까, 일봉 위치랑 그런 거밖에 없어서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많이 보지 않으시려면.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단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차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심지어 비율로 따지면 차트가 80%고요. 그리고 이 테마는 20%예요. 사실은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장주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1등주 사실 그것도 테마가 나눠져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거래대금, 차트, 분봉상의 위치, 호가창, 체결창 이런 것들은 다 HTS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차트 위주예요. 대장주를 선택하는 거, 그거는 이미 여기서 끝납니다. 드론 관련주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올라가,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대장이에요? 오늘 거래 많이 터지는 게 대장입니다. 오늘 등락률 높은 게 대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봉 위치 보고, 거래 보고, 분봉상의 위치 보고, 돌파 타점 보고 들어간다. 대응한다. 이게 단타의 전부입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워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타의 방법은 80%가 차트, 20%가 테마, 대장주, 그리고 스윙 투자 개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봉 조건을 봐야 되고, 이건 20%밖에 안 돼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이슈가 터지는지, 어떤 기사들이 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투수 과제 하면서 시간의 종목 살펴보고, 미국 증시 요약하고, 오늘 탑10 종목들을 살펴보고,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더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이거를 계속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늘까요? 안 늘어요. 늘 수가 없어. 뭘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야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안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없어요. 장담하건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오전 과제, 오후 과제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내게 안 돼요. 종목에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